네, 일단 전체적인 점수 분포를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 월수토에 A, B반 특강 듣고 있고 저희 화목토 A반 특강 듣고 있습니다. 지금 세 반인데 세 반에서 지금까지 시험된 게 최저점은 11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낮은 점수가 11점이고 높은 점수는 24점입니다. 잘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오세현이나 지금 잘. 어쨌든 그래서 24점부터 11점인데 막 실력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저기 월수토 A반은 평균 점수가 16점입니다. A반은 16점. 그리고 월수토 B반은 14점이에요. 평균 점수가. 저희는 14.1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너무 차이가 나지 않아요? B반이랑 비슷해요. 여러분들 좀 더 공부했으면 좋겠고 평균 점수에 일단 가깝고 올라갈 수 있도록 잘 따라주는데 14점 이하면 잘 못한 거죠. 평균으로 따지면 괜찮아. 근데 얘들아 아직 그 앞부분 초반부 파트 요즘 공부 안 했다는 건 나도 이해하고 있고 근데 그걸 감안해서도 좀 아쉽다. 얘들아 그러면 바쁜 중에 몇 개 정도 필요한 것만 얘들아 너무 과한 건 뺄게. 그래서 스마트 강의 노답 좀 해볼게요. 얘들아 빠르게 할 거야. 잘 들어야 돼. 자 천천히. 얘들아 1번은 복소수의 계산이니까 넘어갈게요. 이지하게 나왔습니다. 오케이? 틀린 사람 거의 없고 2번을 좀 볼게. 2번의 주제를 말씀드리면 복소수의 2차식의 인수분해 지수가 2짜리인 식의 인수분해를 할 때 어떻게 쓰냐면 바로 근의 공식으로 쳤던 게 있었어요. 선생님 인수분해 할 때 근의 공식 쓰일 때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이거야. 첫 번째 얘들아 어떤 AX제곱 BX 플러스 C가 대각선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안 돼. 오케이? 대각선 공식으로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그때는 뭐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였어. 뭐였냐면 A라고 두고 괄호 열고 닫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X랑 땡땡 X랑 땡땡 그 다음 뭐 하는 거냐면 이 식에 갑자기 0이 되는 무언가를 찾는 게 간접적인 인수분해예요. 간접적인 0이 되는 수를 찾아서 그 0이 되는 수를 차례대로 알파랑 베타라는 수를 매겼을 때 x-알파, x 빼기 베타라고 나열하면 억지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억지로야. 복소수 i 인정하면은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자, 0이 되는 수를 뒤에다가 박아야 돼. 자, 그거 설명해볼게. 앞에다가 초고차기에서 적어야 된다. 적어야 돼. 앞에다 a. 자, 문제에서 우리 지금 하고 싶은 게 뭐예요? 4x제곱 빼기 8x 플러스 7을 너무 인수분해하고 싶어. 그래서 너무 인수분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일단 뭐 하자? 테두리를 적어. 4 괄호 열고 x 4x 자 여기다가 뒤에다 꾸며주면 돼요. 오케이? 꾸며줄 거야. 어떻게 꾸며줄 건데? 갑자기 0이 되는 수를 찾아요. 오케이? 0이 되는 수 찾고 알파벳도 빼주시면 돼요. 이거 0이 되는 수 글 봤니? 여기 되는 수 이거는 0 바로 2차 방정식은 근의 공식으로 해를 빠르게 구할 수 있죠?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의 공식 써보자. 그러면 2차 방정식 되는 수는 어떻게 돼요? 보자. 근의 공식 옆에서 살짝 가져오는 거야. x는 짝스 근의 공식 써도 되니? 가운데 숫자 절반 마사야. 그럼 a, b, c다. 자, 근의 공식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빼기 ac. 이거 빨리 암산할게. 계산해보니까 몇 나오니? 4분의 4 풀마 2루트 3i 나올 겁니다. 그쵸? 근데 얘를 좀 이쁘게 다듬어서 약분까지 해주시면 근이 1 풀마 2분의 루트 3i가 나와요. 오케이? 하트 공식을 쪼개줄게요. 자, 그 다음에 그 플러스 근과 마이너스 근을 여기다 붙여주면 되겠지? 따라서 하나를 알파 베타 적으면 돼요. 플러스 연결, 베타 연결 따라서 해보시면 여기다가 루트 3i예요. 여기는 이거를 했고요. 이걸 찾아서 그치? 그럼 이렇게 하면 인수분해가 된 건 맞아. 근데 보기분해 없네? 그러면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4를 2 곱하기 2라고 보고 여기다가 분배해 준 거랑 여기다가 분배해 준 걸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4를 2로 본 다음에 괄호 안쪽에 부분적으로 전달한 형태. 뭡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4를 2로 본 다음에 이 한쪽을 여기다 붙여요. 그럼 어떻게 돼? 2x 빼기 2 루트 3i
그다음에 또 다른 2를 여기다가 분배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x 빼기 2 루트 3 i로 적혀있는 게 딱 1번에 들어갔죠? 그렇게 풀었어야 된다. 오케이? 앞에다가 최고차항계수 적어야 된다고 4 있습니다. 1번이에요. 그다음 3번. 얘들아 3번은 저거 z를 a 플러스 bi로 잡아야 됩니다. 왜? 모르는 복소수가 등장했으면 z는 복소수 대표 표기법 a 플러스 bi라고 두고 저거 좌변과 우변 대입해서 a랑 b 찾으시면 아마도 z가 몇 나오시던가요? 1-i 나옵니까? 그러면 z는 1-i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z가 1-i로 결정이 되니까 제곱도 해보고 세제곱도 해보고 네제곱해서 규칙성 찾기 하면은 20제곱이 몇인지 알 수 있어요. 괜찮습니까?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z는 1-i니까 2제곱도 해보고 4제곱도 해보시면 4제곱 할 때 숫자가 예쁘지 않습니까? 이해돼요? 3번 같은 경우는 그냥 복소수 z를 a 플러스 bi로 두고 ab예요. 부모에다가 하나 할게요. 오케이? 3번 계산 다시 한번 해봐. 1-i야. 그 다음 4번. 얘들아 4번은 2차 방정식에 근의 공식도 안 되고 막 루트 같은 거 있고 지저분한 개수야. 다시 한번. 지저분한 개수를 가지는 2차 방정식의 해는 어떻게 구하는가? 뭘까요? 2차 방정식 풀기. 점점점 개수가 복잡할 때. 개수 복잡. 개수가 복잡할 때 뭐 해야 되냐면 어쩔 수 없습니다. 강제로 대각선 공식이 되겠지 하면서 이런 문제들은 주로 강제로 대각선 공식이 되죠. 그래서 해볼까요? 얘들아 루트 5 플러스 1 x제곱 빼기 8x 더하기 3루트 5 빼기 5는 0이 되는 수가 있대. 얘를 찾아서 알파랑 베타라고 하자. 하나를 알파, 하나를 베타. 근데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고 써있으면 마지막에 얘가 더 큰 수야? 해봅시다. 이거 근 구할 수 있습니까? 쌉가능이죠.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첫 번째. 일단은 이거 앞에 놓인 수가 너무 루트 같은 건 더러운 수니까 유리화시키자. 얘들아, 양변에 똑같은 수를 곱해도 되니까 맨 앞에 놓인 수의 켤레를 곱할게요. 그럼 루트 5 마이너스 1을 전부 다 분배해주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해봤어 너희? 네, 해봤어 나도. 그럼 어떻게 돼요? 앞에 거부터 곱하면 이거 4x제곱으로 바뀌죠? 계산해보세요. 8x 곱하면 이건 어쩔 수 없죠. 8에 루트 5 빼기 1 x 이거 곱하면 여러분들 이거 4번 곱하시면 돼요. 그럼 4번 곱해보니까 여러분들 몇 나왔습니까? 저 해보니까 20 빼기 8 루트 5 나오던데 이렇습니까? 계산해 본 겁니다. 자, 그 다음 뭐 하면 되냐면 식을 더 간단히 할 수 있을 것 같더니 나 전부 다 4배수다. 4배수. 그치? 약분할 수 있는 배열이네. 약분하자. 4 나오잖아. 어떻게 돼? x제곱 빼기 2 루트 5 마이너스 1 이거 4로 나누면 4 나와봐. 제로. 근데 이거는 이제부터 뚫어져라 쳐다보면은 인수분해가 되게 나올 거예요. 안 되면은 나쁜 사람이에요. 출시자가. 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지? 아다리가 이쁘죠? 자, 머리, 몸통, 꼬리가 있을 때 머리, 몸통, 꼬리. 자, xx라고 적을게요. 1x죠. 여기는요. 잘 배열하면 더했을 때 얘가 되는 수가 있어요. 해봤니? 아마도 루트 5랑 루트 5 마이너스 이거 때려박으면 이거 곱하면 이해 되고요. 더해봤을 때 이해 나올 겁니다. 아니지. 부호 신경 써야 되겠네. 이해되니? 이렇게 막아주면 되겠다. 오케이? 더하면은 요거 나오죠? 인수분해 성공인가? 오케이, 대학생 문제 따라서 얘랑 뭐 하는데 인수분해 성공이고 괄호로 묶으면 여기 되는 수 찾았을 때 하나의 근은 루트 5가 나올 거고요. 또 다른 근은 루트 5 빼기 2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알파 베타 빼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번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번은 진짜 틀리면 안 됩니다. 5번은 어떤 복소수를 제곱했더니 실수. 얘들아, 제곱했더니 실수랑 같은 말이 뭐야? 어떤 문자를 제곱했을 때 실수 단위가 된대요. 호수 말고 실수. 바로 뭘까?
제곱했을 때 실수라는 건 애초에 하지만 애초에 뭐였을까요? 그 Z는 순실수거나 순허수예요. 하지만 순수한 실수거나 순수한 허수일 때만 저희가 제곱해서 허수가 되니까 실수가 되니까 실수가 될 조건은 뭔데? 허수 부분이 0일 때. 하지만 실수가 된다의 같은 말. 허수 부분을 제로 또는 허수가 될 때는 순허수, 순허수가 될 때는 실수가 제로일 때로 조건을 따져주시면 K가 얘는 A였구나. A가 총 3개까지 나올 겁니다. 3, 2, 마이너스 1로 3개까지 나오다. 그럼 6번도 할게요. 6번은 그 가는 잘했는데 나를 잘 못했더라. 그렇지? 얘들아, 가는 완전 제곱식이 된다랑 같은 말이 뭐야? 바로 머리 몸통 꼬리가 다시 한번 머리 몸통 꼬리가 있을 때 반의 제곱이 상수항일 때 이거 아십니까? 반의 제곱이 상수항에 놓여 있어야 완전 제곱식인 거 알죠? 따라서 가는 그냥 해보시면 물론 가는 치환도 해야 돼요. 치환해서 전개하고 완전 제곱식 만들면 아마도 해보니까 A가 9 나오더라고요. 그렇지? 근데 나는 주로 나를 막혔지, 그렇지? 가는 풀었는데 나를 막을 것 같은데. 근데 나는 완전 제곱식은 아니고 그냥 1차식의 곱으로 쪼개진다. 잠깐만, 1차식의 곱으로 쪼개진다 라는 건 무엇을 암시할까? 이게 된다라는 말이 무엇을 암시할까? x, y로 섞인 1차식의 곱. 바로 뭐냐면 반드시 이거죠. 인수분해 가능하다. 문자 2개짜리 버전에서는 뭐가 떠올라야 돼? 이거야. 내림차순 정리야. 내침이야? 내림이에요. 내림차순 정리 후 대각선 공식이 성립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될 때만 여러분들이 안쪽에 인수분해가 되는 거거든요. 오케이? 해봅시다. 얘들아, 내림차순 정리 해봤니? 쌤, 여기서 말하는 내림차순 정리가 누구 기준인데요? 니들 원하는 걸로. x로 내릴래, y로 내릴래? x로 내려보자. 그럼 얘들아, 이거 내림차순 정리가 어떻게 돼요? 땡땡 x 제곱 플러스 땡땡 x 땡땡. 충분히 길게 쓸게요. 충분히 괄호를 길게. 자, 배열하세요. 내림차순. x 제곱은 들어있는 게 누구 있어요? 얘밖에 없죠? x가 들어있는 건요? 이거와 이건가요? 그러면 교환법칙 쓰면 yx인 거잖아.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쓰면 됩니까? 마이너스 y 플러스 b로 세로 고침할 수 있죠? 세로 고침. 이렇게 내림차순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x 제곱, x 썼고 나머지는 x가 없으니까 뒤에다가 적을게. 이렇게 배열을 시켜보는 거야. 인수분해 도전. 그 다음 되겠지 하면서 인수분해 도전하세요. 어디가 인수분해 됩니까? 머리, 몸통, 꼬리 중에 이제 어디가 돼? 꼬리가 인수분해 되죠. 이거 잘 보면 돼요. y제곱, y4 이거 이 부분만 봤을 때 인수분해가 될 것 같아. 도전해볼까? 땡땡에 이거 해보세요. 도전해봐. 마이너스 3y 플러스 1. 그거 해보니까 이게 예. 맞아요. 이렇게 배열하고 곱했을 때 마이너스 y제곱 되죠. 그 다음은 4, 1은 4, 2, 1은 4 다 해보면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저기 보니까 이거 아마 여기가 1 4로 하고 곱하면서 더했을 때가 되려면 이렇게 되던데요. 그쵸? 이게 되나요? 대각선 공식 쓴 건데 이해되니? 요거는 이해되니? 표정이 변함없어. 어쨌든 이건데 자 근데 이렇게까지 곱하기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뒷부분이야. 뒷부분. 자 근데 이제 여기는 할 수 있는 게 xx밖에 없잖아요. 1x, 1x. 자 근데 다시 한번 곱해봐서 더했을 때 x 앞에 있는 어떤 수가 나오려면 끝나지 않았습니까? 끝났어. 보이니? 시원하게 깨달았니? 이렇게 표현하면 얘들의 합이 여기가 돼야 되겠지? 근데 이거 더해보시면 마이너스 y 1 더해서 몇이죠? 5잖아요? 그러니까 B가 5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가운데 들어갈 숫자 예측하는 건데 대각선식이 잘 돼야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걸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억지로 대각선 막 쓰면은 뒤에 B 일정하니까 이렇게 더했을 때 가운데 보이도록 아다리 맞추면 B도 올릴 수밖에 없지 않나요? 오케이? 대각선식을 잘 의심하세요. 넘어갑시다. 1조가 원래 다 맞아야 돼요. 1, 3, 4, 5번.
아쉽습니다. 이쪽 얘들아 7번 문제도 할 때 요건 얘들아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에 관련 있는 문제인데 자 뭐냐면 이건 이거 같아. 잘 들어봐. 최소의 최대. 자 어떤 문자의 최소 하고 나서의 최대로 바뀌었어요. 자 이런 문장의 구조를 가집니다. 자 문제 볼게요. 자 일단 y는 4x제곱 빼기 8kx 플러스 3k제곱 빼기 14k 더하기 30 이 놈은 최소값이 몇이에요? 자 일단 이건 배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문자가 들어있는 지수가 있자리야? 근데 지수가 있자리 이차함수의 최소값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뭐 해줘야 돼? 표준화 시켜줘야 돼. 표준화 알아? 완전제곱식으로 만드는 걸 표준화라고 불러. 자 표준화 시켜보자. 지금은 x랑 y가 문자이기 때문에 변하는 수, 얻어지는 수. x를 내리쳐보면 이렇게 묶을 수 있죠. k는 상수 취급이야. 숫자 취급.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4로 묶으면 x제곱 빼기 2kx 더하기 블라블라블라. 자 완전제곱식 만들기 위해서 괄호 안쪽에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자.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면 몇 배 줘야 돼요? 몇 더 해줘야 돼요? x 앞에 있는 수의 절반의 제곱이요. 그러면 지금은 k제곱 빼줘야 되겠죠? 더하고 뺀다. 자 그래서 식을 나열하면 자 4, 이거는 완전 제곱식으로 됩니다. x 플러스 k 전체 제곱. 마이너스 아니에요? 어허 고마워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뺀 부분은 앞에 누인수랑 곱하면서 나가는 거 알지? 곱하면서 나간다 바로 바깥으로. 그럼 이게 아마도 이렇게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 식을 최종 정리하면 이거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k제곱 빼기 14k 더하기 30으로 모여집니다. y가. 오케이. 그럼 최소값 뭐라고 읽으면 돼? 이차함수의 최소값. 문자 앞에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을 의미하는 곡선이에요. 자, 최소값은 지금 꼭지점일 때 가장 낮죠? 꼭지점일 때 읽으려면 얘가 0일 때에 이만큼이 최소값이니까 이쪽을 떼서 가져오면 그 결과값이 최소값이니까 이렇게 떼어서 가져올 수 있다가 첫 번째 발산이야. 최소값을 문자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 뭐 하면 돼요? 얘를 FK라고 문제에서 FK라고 하자. FK 함수야. 자 근데 이거에 이번에는 최대를 구하래요. 그러니까 일단 최소값이라는 그 대표값을 가져오면 요만큼이 최소인 건데 그 문자가 여전히 있는데 최대를 구하래. 그렇지? 이번에 최대값 구하기야. K를 기준으로. 그럼 또 뭐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표준화. 그렇지? 다시 한번 표준화 해보자. 어떻게 됩니까? 묶어. 그래서 마이너스도 돼요 얘들아. 마이너스로. 자, 마이너스로 묶으면 이렇게 되겠죠. K제곱 더하기 14K 살짝 띄어쓰고 30. 자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세요. 몇이죠? 49인가요? 반의 제곱이 14의 절반은 7의 제곱. 그러면 49를 올리고 빼자. 자 그러면 뺀 부분만 곱하면서 내보내면 표준화 완성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k 플러스 7의 전체 제곱 플러스 79 나옵니까? 엄상돼요? 민재야 뭐 때린 거 아니지? 맞췄어 너 이거? 맞췄어? 잘했어. 그래. 자 그럼 이거잖아. 근데 이렇게 표준했을 때 지금은 k가 제한된 범위가 있어요. 마이부터 3 사이에서야. 자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옆에다 그리면 이번에 얘 그래프야. 문자 앞에가 음수면 위로 볼록이야. 2차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근데 위로 볼록인데 일단 범위를 무시하면 이 자체는 이차함수의 그래프는 꼭지점을 강조해보자. 자 이거 꼭지점의 좌표를 읽으면 마 7,79점. 다시 한번 이 그래프를 옆에다 빠르게 그리면 마이너스 7을 넣어야 79에 도달한다는 걸 알 수 있죠. 79 위로 볼록에 1000. 자 근데 전체 그래프를 그려놓고 자르자.
자르자. K의 왼편 마이너스 2라는 자리는 좌우 방향으로 읽으면 어디예요? 꼭지점에 비해서 오른쪽이죠. 아니 마이너스 7에 마이너스 2는 비교하면은 얘가 더 오른쪽이니까 아닙니까? 3의 위치는요? 더 오른쪽이죠? 그치? 그러면은 마이너스 2랑 3 사이를 봤을 때 이 그래프의 곡선은 이렇게 오른쪽 날개가 잘릴 거 아니야. 그럼 이 오른쪽 날개 중에서 가장 우리는 최대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어디가 최대야? 마이너스 2를 넣어야 되겠지? 둘 중에 하나. 얘 아니면 는데 얘가 지금은 높잖아요. 그치? 따라서 지금은 둘 중에 하나 얘. K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해야 커진다요. 그치? 근데 K에다 마이너스 넣으면 몇 나와요? 그때 값은요? 그때 값은 해보자 얘들아.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해봐. 어떻게 돼? 더하기 7 5 L제곱 25 빼기 마이너스 25 더하기 29 몇이에요? 몇 나와? 그래서 마이너스 넣고 계세요. 머리가 몰라. 53. 네, 54 나와. 그래서 얘가 A 얘가 B라서 이게 더하라고 했으니까 52 5반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최대나 최소를 물어볼 땐 꼭 여러분들이 반사적으로 표준화 시켜볼까? 표준화 시켜볼까라는 게 귀에 들리셔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다음 주권은 이제 이차함수를 위주로 되겠지만 여기 지금 보니까 이차함수가 좀 많이 약하시네. 우리 기본 문제들도. 자, 8번. 괄호 열고 A는 작은 수예요. 마이너스 3과 3에 들어가는 수. 자, 근데 얘들아 지금 문제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포물선으로 그려져 있는데 자, 뭐라고 돼 있어? 여기 A라고 하자. 그다음 저기 B라고 하자. 그다음은 여기 C라고 했을 때 연결된 삼각형. 이 연결된 삼각형의 넓이를 가장 크게 하는 방법이 몇일까요? 그러면 저 넓이의 가장 클 때 최대값. 이거는 지금 x 앞에가 변수라서 이거 움직이는 함수예요. 볼록한 연도가. 그럼 얘들아 보자. 일단 넓이의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최대값. 얘들아 일단 구할 수 있는 거 다 구해보자. 구할 수 있는 거 전부 다. 얘들아 이차 함수의 대표점, 꼭지점도 대표지만 x 절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x 절편 구해봤어? 다시 x 절편 구해봤니? 구해봤어요? y가 0일 때죠? 그럼 y가 0일 때 2차 방식을 풀어보면 이거 인수분해 됩니다. xx a 플러스 4 1 둘 다 맞아주면은 이거 인수분해 성공이에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x 절편을 구하면 x가 언제일 때랑 x가 언제일 때가 나와. a 플러스 4랑 1일 때 나올 거거든.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야 얘는. 자 그러면 0이 되는 수를 찾았을 때 x가 두 개 나오죠. 걔가 크기 순서대로 저기야. 다시 한번 크기 순으로 여기를 적어줘야 돼. 근데 누가 a 플러스하고 누가 1이겠니? 누가 a 플러스하고 누가 1이겠어? 잘 생각해야 돼 이거. B가 1이죠. 여기가 1점이에요. 여기는요 a 플러스 4는 왜요? 왜냐면 a가 지금 요런 작은 수기 때문에 4 올려도 0점 블라블라라서 엄청 크진 않아요. 그렇습니까? 그럼 얘들아 혹시 c도 구할 수 있을까? c의 좌표요. 구할 수 있지. 얘는 뭔데? y 절편이니까. 얘들아 y 절편 어떻게 구해? x에다 0. x가 0일 때 x 0 넣으세요 빨리. 여기 a 플러스 1 넣어도 될까요? 자 그러면 끝났죠? 삼각형의 넓이 공식 써보자.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 공식 써봐. 어떻게 돼? 넓이 밑변 몇이야? 요만큼. 근데 얘를 몇이라고 읽어야 돼? 1과 a 플러스 4의 간격. 해석되니?
Z죠. 아 A가 3.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네. 마이너스 a 빼기 3. 그럼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는요? 여기. 근데 이거 y좌표가 지금 a 플러스 하니까 끝났죠? 밑변 곱하기 높이하고 절반하면 넓이가 되니까 이걸 한번 세워보자. 자, 근데 이거 2분의 1은 상수니까 냅두고 괄호 안쪽만 곱해볼까? 자, 괄호 안쪽만 곱해보자. 이거 전개하세요. 전개.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제곱 빼기 7a 빼기 12가 나옵니다. 오케이? 전개 내가 생각할게. 4번 전개해요. 자, 그 다음은 표준화 시켜보자. 표준화. 이거 마이너스로 묶으면 a제곱에 7a가 들어가. 자, 근데 여기 최대값을 구하거나 최소값 구하려면 표준화 시켜야 되니까 여기다가 반의 제곱을 더하고 빼주자. 며칠 더하고 빼줘야 돼요? 7의 절반의 제곱 몇이야? 2분의 7이라고 읽고 제곱해봐. 4분의 49, 그치? 그럼 4분의 49를 더하고 빼자. 그리고 뺀 부분을 곱하면서 내보내자. 오케이? 따라서 여러분들 지금 해보시면 이거 표준화했을 때 마이너스 a 플러스 2분의 7의 전체 제곱 될 거고 더하기 4분의 49 나가는데 빼기 10이 있으니까 그럼 4분의 49 빼기 12 해봐. 4분의 1. 4분의 1 좋아요. 이렇게 표준화 강제로 시킬 수 있어요. 그치? 그 다음 뭐 하면 돼요? 계산의 실수가 없다면, 지금까지 없다면 답 나온 거야. 얘가 여기 있다면 되겠죠? 오케이? 몇 대요? 8분의 1. 사라지고요. 이거에다가 2분의 1 하면 됩니다. 그 다음 8분의 1 정답이에요. 야, 얘들아 지금 이거 오답하는 거 대충 들으면 안 돼. 내가 실제로 너희 점수를 알려줬잖아. 너희 지금 점수 높은 것도 아닌데 겸손하게 들어야지. 이거 그냥 시간 3시간 버리는 거 아니야, 6주 동안 얘들아. 몰랐으면 배워. 쌤이 푸는 거 좀 따라해. 난 9번. 이거 넘어갈게요. 오케이. 난 10번. 가가 되면서 나가 되는 복소수 z가 존재할 모든 k의 곱은 몇일까? 얘들아 근데 가랑 나 조건 한번 읽어보자. 가는 뭐라고 써있어? 자, 실수 말고 복소수 z라는 못생긴 수가 존재야. 하나라도 있으면 돼요. 자, 첫 번째 가. z바는 마이너스 z야. 나. z를 제곱시키고 이거 계산하고 k제곱 빼기 3k 빼기 4 z 플러스 와 엄청 복잡하죠. 근데 이런 긴 식이 0이 될 수도 있어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야. 자, 가가 될 수도 있고 나가 될 수도 있는 z가 존재한다. 하나라도 있다라는 해석을 하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근데 얘들아 생각해보자. 얘들아 복소수 a 플러스 p이 실수 부분 거수분 있는 z가 있는데 얘들아 요게 된다의 뜻이 뭐야? 실수 부분이요. 오케이 그걸 더 쓸게. 순허수가 된다죠. z는 순허수입니다. 편례를 시켰을 때 자기 자신의 부호랑 같아지는 수. 순허수에 대해서. 오케이. 중요한 게 있어요. 항상일까요? 다시 한번 순허수만 된다라는 말이 항상일까요? 그냥 아이 다 5할이에요. 또는 다 0일 0일 수도 있습니다. 자, 순허수거나 0일 때입니다. z가 0이어도 편리도 0이거든요. 별도로 0을 신경 써줘야 돼요. 0의 존재성. 오케이? 그럼 얘들아 지금 z는 순허수거나 0이 될 수도 있다가 가가 되는 수야. 어떤 수? 자, 근데 이제 나 조건 읽어볼게요. 나. 야, 이 복잡한 식이 0이 될 수 있는 z. 근데 이거 생각을 해보시면 자, 얘들아 만약에 z가 순허수라고 치면 z는 ai라고 줄 수 있죠. 다시 한번 ai 복소수의 순허수 필수법이죠. 그럼 ai라고 줘보자. 그럼 z를 ai라고 뒀을 때 여기다가 대입하고 계산 끝까지 했을 때 0이 돼야 돼. 그치?
따라오고 있지? 자 그러면 Z 자리에 AI를 대입해보자. 순어수 꼴을 대입해보자. 어떻게 됩니까? 대입하고 대입할게. 자 그럼 AI의 제곱은 해보시면 마이너스 A제곱이죠. 더하기 K제곱 빼기 3K 빼기 4 AI AI 남은 K제곱 플러스 2K 마이너스 8 제로.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은 복소수가 낑겨 들어있는 등호가 있을 때 항상 등호 조건이 뭔지를 떠올려야 돼. 복소수가 들어있는데 0이 된다. 같은 말이 뭐예요? 복소수가 들어있는데 0이 된다. 같은 말.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갈라치겠을 때 전부 다 0인지 확인해 줘야 됩니다. 자, 여기서의 등호는 항상까지가 아니라 우연이 되는 거예요. 몇이 엮길래 같아질까? 등호라고. 방정식이라고. 즉 각각의 0인지 확인해 줘야 될 거야. 오케이? 근데 얘들아 지금은 이거는 실수랑 허수가 섞여 있죠. 오케이? 그럼 재배열 시켜보자. 근데 생각을 해보자. K는 실수라고 적혀 있어요. 자 문제에서 K가 뭐라고 돼 있다고? 실수야. 그럼 얘들아 지금 이 식을 바라봤을 때 새롭게 재배열하면은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갈라치기 할 수 있겠어?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갈라. 그럼 얘들아 지금 실수의 후보는 여기죠. 실수들. I가 달려있는 건 AI의 곱해지는 어떤 거. 여기가 지금 허수 부분의 후보죠. 오케이? 자, 그럼 우리 뭐 해야 된다고? 0이 되려면이야. 0이 되려면 실수 부분도 0이고 허수 부분도 0인지 확인해 줘야 돼. 그치?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이거 할 거야. 0이고 0이다 할 거야. 0이고 0이다. 그럼 저거 어떻게 되니? 실수 부분을 따질게요. 실수 부분이야. 실수 부분 땡땡. 이거와 이거겠죠. 왔다 왜? 허수 부분은요. 눈에 보이는 허수 부분이요. I 앞에 있는 수. 근데 내가 어차피 I 앞에 있는 수인데 이거 해봤자 알겠지? 이게 지금 허수 부분이지. I 앞에 있는 수요. 됐습니까? 그럼 이제 뭐 해줘야 된다고? 그나마 0이 되려면 각각의 영역이다. 오케이? 자 근데 허수 부분 먼저 따지자. 이거 0 될 수 있니? 네. 있죠? 참고로 A는 0 아닙니다. 왜냐면 AI가 잡았기 때문에 0 아닌 수예요 지금. 그래서 얘가 0이겠지. 근데 이거 인수분해가 실제로 되나요? 되죠? K 빼기 3 K 플러스 1 A. 그럼 0이 될 가능성은 K의 정체를 싹 다 찾으면 4거나 마이너스 1. 따라서 지금 알 수 있는 건 K가 4일 수도 있고 K가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그쵸? 자 근데 신중해야 된다. 신중하게. 둘 다 정답 아닙니다. 왜죠? 0이 되면서 0이 돼야 돼요. 전체가 0이 되려면 00이 되는 거. 그럼 얘들아 실수 부분 0인지도 확인해 줘야 돼. 오케이? 근데 그러면 이건 어쩔 수 없지. 대입법 해보자. K가 둘 중에 하나인데 4라고 쳐볼까?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다 4를 넣어봐요. 4. 잘 되나요? K가 4라고 치면 마이너스 A제곱 4의 제곱 해보면 알겠지? 이거 용되게 하는 그 A는 있죠? 이런 수니까 A는 실수로서 존재하죠. 풀4, 마사. 오케이? 얘는 존재하는 거 맞아요? 그런 A가 있긴 있죠? 자 근데 얘들아 K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돼? 망하죠? 망한다는 표현 이해돼? K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붙이면 0이 안 돼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해보자. 그러면 1 빼기 2 빼기 8인데 0이 된다는 걸 찾을 수가 없죠. 물론 실수의 세계에서. 오케이? 그러니까 이건 뭐야? 불가능하시면 돼. 불가능. 오케이? 자 그러면 K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4? 답이 4 나일까? 아닙니다. 우리 지금 뭐 했어? 거슬러 올라가 봐. 우리 뭐 했어? 순어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치면 계산 결과가 0 되려면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0 돼야 되니까 K가 4일 수밖에 없다가 첫 번째 논리야. 두 번째 논리는 뭘까? Z가 애초에 0이 돼. Z가 뭐? 애초에 0이 돼. Z가 이기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존재하는 거죠. 0도 존재하는 거잖아. 0이라는 수 존재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Z가 존재하니까 0이면 그때 K가 몇 나옵니까? 아니 그냥 Z가 2분의 6이 없어. Z. 그럼 아랫줄에 영향을 주면은 0을 대입해보세요. 오케이? 그럼 0이 되려면 얘가 0이면 되는 거죠. 그치? 그럼 얘가 0 되는 수는 이쪽! 왜? 이거 인수분 되니까. 인수분 되지 않나요? K 플러스 4, K 마이너스 2. Z가 0인 경우는 아래쪽에 대입해보면은 사라지니까 여기만 0이면 돼요. 그러면 K 플러스 4, K 마이너스 2니까 K는 가능성이 2까지 나오죠. 오케이? 그래서 뭐 하면 돼? 총 3개가 나온 거예요. 이런 K, 저런 K, 저런 K. 오케이? 그래서 그런 K들의 곱을 물어봤으니까 1번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이 문제 틀렸을 때 여러분들 일단 뭐 떠올리면 돼? 쌤 따라해 뭐 했어? 일단 이거는 순어수거나 0일 수도 있다라는 열린 결말이었는데 0을 조심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된다고 치면 여기다가 대입하면 Z가 허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전체가 0이 되려면 실수 부분도 0이면서 허수도 0이 되는지를 찾아봐야 돼요. 그리고 Z가 0일 때는 그냥 극단적으로 대입하시면 여기만 있으면 되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11번 넘어갈게요. 자, 3쪽으로 가자. 네, 3쪽에 12번 할만했니? 12번 어땠어 얘들아? 할만했어요? 근데 이쪽에 11번도 있는데 그냥 너무 11번이요? 그냥 넘어간다고 했을 때 저거 그냥 인수분해 해보시면 돼요. 같다라고 두고 왼쪽으로 이항시켜서 인수분해 도전하시면 됩니다. 3쪽 얘들아 12번 어때? 넘어간다? 이제 그건 어렵잖아. 13번 13번 어때요? 나머지 구하기예요. 나머지 괜찮아요? 넘어갑니다. 14번은요? 괜찮아요? 혼자만 얘기하고 있긴 한데 민지만 어때요? 그럼 12번 빼고 13, 13 해보자. 자, 13번 빠르게. 얘들아 13번. 자, 문제에서 fx를 나눈다. 2차식으로. 그러면 나머지가 발생합니다. x 빼기 2. 자, 그 다음은 fx의 제곱을 나눈다. x제곱 플러스 1. 그러면 나머지 뭐래? 몰라. rx라고 적혀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나머지 구에는 1 대입하시면 됩니다. rx라는 문자를 찾자. 첫 번째 이거야. 뭐 해야 됩니까? 일단 첫 번째 주어진 단서. 나누어진 결과가 있어. 다시 한번. 나누어진 결과. 보자마자 뭐 해야 돼요? 나눠진 결과가 있습니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검산식 써보자. 검산식 쓰면 어떻게 돼? 검산식 자기 자신은 앞에 있는 거 fx는 같다가 되죠. 나눈 식과 몫을 곱해야 되는데 몫은 없으면 그냥 q라고 적자. 자, 몫이 없을 때 q야. 해보자. 그럼 이거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곱한 뒤에 나머지 더해 x 빼기 2. 괜찮습니까? 이게 fx의 자기소개야. 검산식 쓰면 자기가 자신이 소개야. 자, 근데 얘들아, 우리는 fx 얻었는데 우리 지금 뭐가 필요해? 새롭게 나눠지는 수는 뭐야? fx의 제곱이야. 오케이? 그럼 fx의 제곱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필요한 건 얘니까. 그럼 fx의 제곱 만들기 위해서 검산식을 바라보고 뭐 하면 될까? 양변 제곱하면 돼요. 양변 제곱이야. 그럼 얘를 제곱시키면 fx의 제곱은 왔다 면서 쓸 수 있어요. 자, 근데 어차피라고 할게. 싹 다 전개하지 말고 부분끼리만 전개할게. 부분만 전개하자. 어떻게 하면 돼? 자, 보자. 얘를 복잡해 보이니까 라지 A라고 줄게요. 더하기 뒤에 걸 라지 B라고 줄게요. 그러면 A 더하기 B의 전체 제곱은 쉽게 전개할 수 있죠? 완전 제곱 쓰면 되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쪼개서 제곱해보세요. 이거 더하기 저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앞에 거의 제곱 요거 곱하고의 2배 곱하고의 2배 뒤에 거의 제곱. 그럼 이렇게 전개시킬 수 있죠. 치환한 거야. 치환. A 더하기 B로 치환한 겁니다. 그 다음 뭐 하면 됩니까? 그 fx의 제곱을 뭐 하고 싶은 거야? 이만큼으로 나누고 싶은 거야. 나누기야. 근데 얘들아 fx 제곱은 지금 얘인데 얘를 뚫어줘라 치다 보면 x제곱 플러스 1이 들어있는 수가 있죠. 여기. 오케이? 예상 왔고요. x제곱 플러스 1이 들어있는 게 여기 있죠. 예. 여기 들어있고요. 여기도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전체를 이걸로 나눈다라는 거 얘를 무시해도 되겠죠. 나머지만 구할 거니까 찌꺼기만 구할 거니까 얘들은 버리면 되죠. 어차피 떨어지는데 나는 떨어지잖아. 여기만 나누면 되겠지. 여기만 나누면 되겠지. 따라서 x 빼기 2의 제곱은 그냥 실제로 전개해보시면 요만큼인데 그럼 이만큼만 나누면 된다고. 뒤에 있는 걸로 그럼 나눠보시면 이거는 그냥 생각하시면 몇과 나머지가 나오죠. 그때 뭐 하면 돼? 그때 나오는 나머지가 RX라고 주장하시면 돼요. 오케이? 전부 다 나눌 필요가 왜 없어요. RX가 X가 없어도 돼요? 아니구나. 아. 저 엉터리 말하는 친구들 중에서 얘가 지금은 RX가 됩니다. 오케이? 전체 일부분만 나눠도 된다야. 그 다음에 14번 최고차 함계수가 1인 두 이차 함수 fx, gx가 다음 쪽 만족시킬 때 f1 더하기 g2야. 그럼 얘들아 저거 일단 가족권 읽어봤니? f랑 g는 2차 함수야. 지수가 2인 거. 자, 첫 번째 가. fx 곱하기 gx가 된다. x 플러스 3의 제곱 x제곱 더하기 6x 빼기 12 빼기 12 여기 2예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합시다. 자, 문제랑 대화가 돼야 돼. 식을 곱했더니 이런 문자열이 나왔어. 그치? 근데 우리는 그 식의 곱해진 결과를 바라보면서 되돌아가고 싶어. 되돌아가는 거. 즉, 우리 이 긴 식을 곱하기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지? 인수분해 비기니로 볼 수 있어. 오케이? 이거 인수분해 볼까요? 이거 인수분해 됩니까? 잘하면 돼요. 잘하면. 어떻게? 치환이죠. 전기, 그러니까 치환하고 전기. 전기하고 치환인가? 전기하고 치환인가? 해보자. 얘들아, 이거 앞에 있는 거 제곱 정도는 전개해보자. 그럼 어떻게 돼요? x 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 뒤에 거는 그대로. 그 다음에 앞부분만 전개해보니까 반복되는 배열이 생겼지? 어디가 반복되니? 여기 x제곱과 6x. 그럼 라지 x로 치환할게. 그럼 라지 x로 치환하면 x 플러스 9 x 빼기 2 빼기 12. 그럼 전개를 내보내면 x제곱 플러스 7x 빼기 30이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대문자로 치환하고 전개했더니 이 전개된 결과는 갑자기 또 인수분해가 될 것 같죠? 됩니까? 누구와 누구로 돼요? 10과 3이요. 오케이? 그럼 xx랑 3과 10을 할게요. 곱했을 때 얘가 되려면 오케이? 따라서 인수분해를 대문자로 인수분해할 수 있어요. x 빼기 3, x 플러스 10. 그치? 근데 x가 뭐였죠? 저거요. x제곱 더하기 6x니까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그 다음 뭐 하면 돼? 그 다음 뭐 하면 될까? 둘 중에 하나가 f랑 g겠지라고 추측하면 되겠죠. 하지만 둘 중에 하나가 얘겠지. 주장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마지막 나조건에 뭐라 돼 있어? fx가 여기 있는 수는 서로 다른 두 식이니까 만약에 얘를 f라고 두면은
0이 되는 수가 허근 나오죠. 그래서 얘가 F일 거예요. 오케이? 마지막에 쪼개주면 돼. 얘가 F고 얘가 G야. 계산까지 보시면 됩니다. 여기 15번. 얘들아 15번 가족권 해석했니? 그리고 가의 말이 뭔 말인지만 이해하면은 풀리긴 하거든요. 15번 도전해봤습니까? 오 맞았네요. 잘했어요. 알겠습니다. 자 15번. 자 문제 보니까 여기 가에서 뭐라고 했냐면 얘들아 지금 fx가 자기소개돼 있어요. 마이너스 x 되고 몰라요 x 몰라요 b. 근데 가에서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 저 그 화장실 좀. 갔다 오세요. K가 3이 아닌 모든 실수에 대해서 Y는 fx랑 Y는 fk의 교점은 서로 다른 교점은 서로 다른 두 교점을 가진대요. 그다음에 나조건 2차 방정식 x제곱 빼기 6x 빼기 3은 0의 두 근을 하나를 알파 하나를 베타라고 잡으면 f에다가 대입하면 f알파 f베타 합이 되어진다. 그럼 이 두 가지 단서를 짬뽕해서 푸는 거다. 자, 가가 엄청 중요해요. 이게 뭔 말이죠? 3이랑 같지 않은 모든 실수야. 대부분은 이거랑 이거 했을 때 교점이 두 개예요. 그래서 이거랑 저건데 교점이야. 얘들아 생각해보자. 가정법을 좀 할게요. 얘들아 지금 fx를 그래프 그리면 옆에다 그리면 문자가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이차 함수므로 위로 볼록이겠지. 자 그럼 얘들아 좌표평면 생략할게. 좌표평면 생략해서 얘들아 옆에다 그리면 얘는 뭐 어떻게 돼요? 그냥 이렇게 돼요. 오케이? 자 근데 얘가 y fx라는 내가 거도를 매기면 1번 곡선이야. 자 근데 얘들아 그거의 다음 거 이거 잘 해석해야 된다. 해석 잘해야 돼. 이건 x가 들어있는 y의 연결 함수야. 얘는 뭐죠? y는 같다 fk. 이거는 잘 들어. y가 일정하다야. y가 일정하다 k를 넣은 수야. 그 뜻은 뭐냐면 얘는 곡선이 맞고 얘는 상수예요. 상수 취급이라고. k를 넣은 어떤 y라고. k를 넣은 어떤 수에 y가 연결한 건 y는 상수함수라고. 상수. 일정하다야. 그럼 일단 y가 일정하다인데 k가 만약에 여기쯤에 있으면 함수에 k를 넣은 y좌표랑 일정해지는 선. 이게 2번 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은 곡선이고요. 2번은 y는 일정이니까 선인데 세로선, 가로선. k 좌표를 넣은 결과를 쭉 그었을 때 가로선 느낌이라고. 그러니까 두 개 만나지. 근데 나 지금 하나 예시만 한 거예요. k가 여기 있으면요. 그럼 그때 k는 fx랑 y는 그 수, y는 그 수를 연결하면 이번에는 그 k를 대입한 이 좌표를 가로선 그었을 때 그러면 곡선이랑 가로선은 교점이 하나, 두 번 만나죠. 그러니까 두 개 만나. 근데 왜 3이 아니라고 했을까? 그럼 이 문제에서 3이 아닐 땐 두 개가 보장이 된다.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3이 될 때는 뭐겠습니까? 한 점에서 만날 때겠죠. fx라는 곡선이 있어. 가로축을 넣었을 때 두 번 만나죠. k가 어디가 있겠지. 근데 k가 이게 변할 수 있는 거야. 물론 k마다 대입하면 y가 일정한데. 그럼 k가 지금 여기 있을 때는 두 번 만나죠. k가 여기 있을 때도 선을 그리면 두 개 만나죠. 고곡선과 직선이니까. 그럼 두 개 만난다는 게 되는데 3이 아닐 때만 두 번씩 만난다는 건 반대로 생각하면 그럼 3일 때는 갑자기 한 점 만나겠죠. 그럼 그때 k가 어디라는 소리겠어요? 바로 꼭지점이 되겠죠.
여기는 중요해요. 여기가 3일 거예요. 자, 퍼즐이야, 퍼즐. 퀴즈를 잘 풀어봐. 3이 아닐 때는 모든 K마다 그리고 그리면 두 번씩 만난다야. 근데 이거의 뜻은 뭐냐면 K를 넣은 Y값을 가로축 그는 거라고. 그러면 K를 좀 움직여보면 K 하다가 두 번씩 만난다, 두 번씩 만난다, 두 잘 만나다가 K가 3이 아닐 때만 된다는 건 반대로 3일 때는 한 점 만나겠죠. 이해됩니까? 그럴 때를 돌려서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뭐냐면 지금은 K가 3일 땐 꼭지점에 닿아야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3일 때가 꼭지점이 좌표를 준 거니까 지금 얘를 뭐 할 수 있냐면 이 fx의 꼭지점 잘 알 수가 있어요. 꼭지점 좌표는 3, 땡땡일 거예요. 오케이? 그럼 3, 땡땡의 속좀 가져야 되니까 a를 알 수 있죠. a랑 b 중에 a를 알 수 있게 되죠. 이 함수는 3에서 볼록합니다. 3 자리 꼭점에서. 따라서 저는 지금 이렇게 표준화 가능해야 되니까 얘를 전기에 보면은 얘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여기 A에 들어간 숫자는 6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너희가 계산해봐. 이거 완전 제곱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6x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6x예요. 그래서 A는 6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A는 끝났고 그럼 fx에다가 좀 대입해보면 이제 b만 구하면 돼요. 오케이? 근데 이제 b는 또 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뭐 덕분에? 나조건 덕분에. 나에서 뭐라고 했었죠? 지금 이게 fx예요. a가 결정된 거야. 자, 이제 요거 해보자. 얘들아, 지금 이거의 두 근 알파 베타를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그냥 근과 계수한 게 적으면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구할 수 있죠. 6과 마3이요. 자, 근데 문제에서 바뀐 문자는 알파를 넣은 거랑 베타를 넣은 수의 합이야. 그럼 알파를 x자리에 대입해보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는 알파 제곱 더하기 6알파 몰라요 b. 얘는 베타를 x자리에 집어넣은 수요. 그럼 마이너스 베타 제곱 더하기 6베타 플러스 b로 얻어질 거예요. 그 다음 더하기 진행해 볼까 봤더니 같은 문자끼리 지수 같은 것끼리 서로 더하면 마이너스 묶었을 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나오고요. 얘는 6과 6으로 묶으면 6의 알파 플러스 베타고요. b랑 b끼리 더하면 2b가 나오죠. 근데 이제 이 식에서 앞에 거는 곱셈 공식의 변형을 쓰면 구할 수 있죠. 암산되니? 곱셈 공식의 변형 이 몇이에요? 제곱하고 2배 빼면 되죠. 제곱하고 2배를 빼세요. 그럼 36에서 6을 마이너스 6을 빼는 거니까 플러스 12. 예? 잠깐만요. 40이 아니에요? 아니 다 6까지 한 거? 여긴 40이지. 에 마이너스 요거는 베타는 6이니까 6에 36. 그치? 그럼 더하면 마이너스 6 더하기 2b인데 8이 된다. 그치? 따라서 b를 더하면 b는 7 나오지. 그치? b까지 얻어져서 마지막은 이제 fx의 최대값이니까 방금 나온 a, b, b까지 구하면 여기 7이에요. 그러면 이 함수의 최대값 물어봤으니까 표준화 시켜서 반의 제곱 더하고 빼고 꼭지점 자리를 읽으시면 됩니다. 자, 좀 길어졌지만 얘들아 가족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3이 아닐 때라는 말을 했을까? 그럼 3이 아니면 대부분인데 대부분 자리에서는 저 함수랑 이 상수함수 y가 일정한 선이 두 개씩 만난다는 건 꼭지점이 아닐 때들은 같이 나는 거지. 그러면 3일 때가 꼭지점이겠지 라면서 해석을 좀 하는 겁니다. 오케이? 16번 요거는 계산이니까 넘어갈게요. 그냥 진짜로 이거 푸시면 돼요. 16번 이제 계산. 얘들아, 그러니까 아까 그때 미리 말했지만 OT 때 뭐라 했냐면 5문제가 어렵게 낸 걸로 의도하신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16, 17, 18, 19, 20 이렇게까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16번은 15번이랑 원래 16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17번. 이거는 활용 문제입니다. 문제에서 말하는 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넘어갈게요. 그럼 18, 19, 20 점프하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서술형으로 할게요. 왜냐면 서술형 문제가 더 쉬워서. 얘들아, 21번부터로 점프하는데 21번이 이제 주관식으로 넘어가는 문제야. 21번 틀리면 안 되죠. 왜냐면 공짜로 주는 문제인데 다들 예, 이전 시간 안 돼요. 3분 뒤에 끝나요. 진짜 아니,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진짜 끝나서 그래. 얘들아, 21번은 틀리면 안 됩니다. 왜 틀렸습니까? 궁금해서 그래요. 시간이 없어. 아, 시간이 없어서? 알겠습니다. 시간 배분도 의심하셔야 돼요. 모의고사에서는. 항등식이 되도록이야. 그러면 첫 번째 수치 대입법과 계수 비교법을 섞어서 풀면 돼. 근데 2x제곱 앞에 2는 이거를 전개했을 때 a 부분이니까 a가 먼저 결정이 되죠. x제곱 앞에 놓인 계수 비교법 2. 그 다음은 c 같은 경우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동시에 대입하면 왼쪽 같은 경우는 2 빼기 9 플러스 10이고 오른쪽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되고 0 되니까 c만 남아요. C가 나올 거고 C는 아마도 3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B 가운데 숫자가 몇인지 보려고 법수를 만들면 전개해서 풀어도 되고요. 전개하기 귀찮으신 분들은 이번엔 새로운 숫자 X에다 0 대입해도 돼요. 뭐 0 대입한다든지 해서 A, B, C 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보시면 그냥 잘 나올 거예요. 아니 B 몇이야? 5 맞나? 그래서 다 곱하면 30 나와야 됩니다. 21번은 30. 자, 그 다음에 22번. 22번은 절대값 들어있는 방정식인데 양수일 때랑 인수일 때 쪽에서 근을 2개씩 구하면 됩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23번. 곱셈 공식의 변형이죠? 근데 얘들아 곱셈 공식 변형 쓸 때 부호까지 신경 써야 돼. 넘어갈게요. 오케이? 24번. 어떤 직선과 이차함수가 만난다? 만나지 않는다. 어떻게 해줘야 돼요? 연립하고 나서 판별식이에요. 판별식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따주세요. 그럼 25번. 요거까지를 일단 마지막으로 합시다. 16도도 좀 쉬운데 25번. 얘들아 지금 보니까 A 플러스 B가 4래. A, B가 2래. X제곱과 Y제곱은 합치면 3이래. X, Y는 곱하면 마이너스 1에. 근데 이거 단순 계산 아니에요? 단순 계산이에요. 근데 규칙을 잘 줬으면 보였을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규칙이요. P는 AX 플러스 BY고요. Q는 BX 더하기 AY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게 뭐야? 이때 갑자기 구하라는 것 세제곱으로 바뀌었죠? 그럼 의심의 눈초리로 봅시다. 첫 번째 이때 이렇게 하는 거지. 단서가 너무 많아. 단서가 너무 많지.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할까 봤더니 일단은 구하고자 하는 걸 집중해서 봤을 때 바로 구할 리가 없으니까 한번 변형을 해봅시다. 이 변형은 어떻게 돼요? 변형. B 플러스 Q 세제곱. 세제곱을 떼면서 P, Q 전체 세제곱 그 다음 뭐 해주면 돼? 마이너스 빼기 3배의 곱한 수랑 그대로 플러스 Q. 근데 이렇게 바꾸는 거 괜찮아요. 그치? 그 다음에 이 각각을 구해내기 위해서 일단 놓고 옆으로 돌아가자. 얘들아 P 플러스 Q는 필요하니까 구해보자. P 플러스 Q 어떻게 돼요? 계산이 완전 계산이에요. A 플러스 BX. 더하면 돼. 근데 얘들아 이거 AX 더하기 BY에다가 이거 더하면 이렇게 보이는데 항이 4개짜리지만 이거 간단히 할 수 있죠. 어떻게 해요? BX. A끼리 묶고 B끼리 묶어보면은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과 BB로 묶었을 땐 또 이렇게 되니까 이거 인수분해가 잘 되는 패턴이죠? 두 개씩 해봐요. 두 개씩. 자 그러면 이거 X 플러스 Y가 공통이니까 공통으로 묶으면 A 더하기 B죠? 그래서 이거 그냥 더한 수를 나열하고 인수분해 되는? 하시면 됩니다. 그치? 그럼 얘랑 얘가 필요하네. 필요하죠? X 플러스 Y 구할 수 있나요? 구해낼 수 있지? 이 두 개 섞으면 되니까. 다시 한번
이 두 개 섞으면 x 플러스 y가 필요한데 구할 수 있죠. 필요한데. 네. 해보세요. 너희가 1이야? 마이너스 1이야. 아, 마이너스 1로. 왜냐면 제곱해서 1인수라서 풀마 1인데 괄호 안쪽에 0보다 가깝게 있으니까. 그럼 이게 새롭게 나와요. 자 그러면 다 얻어냈고 여기 대입하면은 너 마이너스 1이구나. 너 4였구나. 하시면 마사만큼이라고 일단 얻어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부분적으로 대입하면 자, 이제 PQ가 필요해. PQ 어떻게 구해요? 그냥 해봐요 좀. 자, 이제 PQ 차례야. PQ 어떻게 합니까? PQ는 그냥 보이는 대로 곱해봐. 오케이? 그다음 뭐가 되죠? 근데 전개하면 돼요. 매번 전개해보세요. AB X제곱 A제곱 XY B제곱 XY AB Y제곱 이게 문자가 좀 헷갈리긴 한데 잘 보시면 돼요. 그냥 XY 잘 구별하시면서 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그 다음 뭐 하면 돼? 동류항들끼리 묶어. 동류항 비슷한 느낌. 누가 비슷합니까? 여기 AB 똑같 아니 AB 똑같잖아요. 얘들끼리가 친구인가 보다. 그럼 묶으면 AB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으로 들어가고 여기 두 개는요 XY가 동류항이죠? XY XY로 묶으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으로 잘 들어갈까요? 오케이 그 다음에 대입하자 A 몇입니까? 줬어요 문제에서 2라는 부분 이거는요 아까 줬었죠 3 얘는요 아까 저기 있었죠? 맞았어요. 요거는요 얻어내야 돼. 얘 얻어내야 됩니다. 안 써 있으니까. 12. 몇이니? 아, 아닌가? 맞아요. 이거의 제곱에서 2배 빼면 되지. 이거의 제곱에서 2배 빼면 되니까 16 빼기 4라서 10이 나올 거야. 몇 나오니? 마이너스 6. 6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 6. 따라서 얘가 PQ야. 자 그럼 여기다가 또 대입하면 돼요. 구하고자 했던 곳에. 자 그럼 따라서 마이너스 4의 세제곱 빼기 3 곱하기 마이너스 곱하기 마사야. 마사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64. 3 곱하기 6은 18, 에 4배는 72. 따라서 마이너스 136인데 나오시면 답이 됩니다. 자, 이건 좀 복잡해 보이지만 계산력을 좀 본 것 같고 곱셈고시 배가 다 외웠는지랑 조작하는 것들 실력으로 보신 것 같습니다. 얘들아 일단은 제가 풀어드린 건 주로 쉽다고 보인 1번부터 15번 그 다음은 20번부터 25번인 4번인데 21번부터 25번 나머지는 여러분 좀 더 고민해 보세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모의고사에서 계속 이런 건 고민해 보자 중요한 문제라고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틀렸던 것들은 계산 실수거나 유형 까먹었던 것들이면 다시 오답하면서 복습해 보세요. 오케이?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오답만 좀 해보세요. 선생님 말했던 것만 이해돼? 배치 알겠어 얘들아?